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사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혹시 제 신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생길까봐 나이나 사는 지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어디에다가 이야기할 곳이 없어 이곳을 찾게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이 일을 알긴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세세히 하기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이곳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며 털어내고 과거를 지워버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이렇다 할 스트레스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었으니까요. 다른 곳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 스스로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낯을 가리던 소심한 성격이라 저도 그렇고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신 게 운동이었죠. 합기도와 검도 등을 시작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 운동을 배우게 된 저는 점차 활동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도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며 저도 다른 소심한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꿨어요. 그래서 결정한 제 진로가 바로 체육 선생님이었죠. 남자에 비해 여자 체육교사는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여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모 대학의 체육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학과.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못지않게 기강이 센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합, 얼차려 등등 신입생이 되자마자 별별 순환을 다 겪어야 했어요. 특히 선후배 간의 군기가 강했는데 선배 보기를 하늘같이 생각하고 무서워했죠. 그런데 유독 한 선배가 저에게 부드러울 정도로 잘해주시더라고요. 군 복학을 하여 다른 선배들에 비해서도 한참 높은 학번이었던 선배 덕분에 편하게 학교 공부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배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외모와 성격 모두 좋긴 했는데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그 선배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주위에 여자가 많다는 소문이 저희 동기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동기들이 조심하라며 한마디씩 거들 정도였어요. 동기들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소문으로 들었던 말이다 보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에게 물어봐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막 신입생인 제가 선배들에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저를 좋아하는 선배를 모른 척하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선배는 제가 귀찮아할 정도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자 거절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 거절의 이유를 들은 선배가 근거 없는 소문과 오해라며 억울해 하더라고요. 거짓임을 증명해 주겠다고 하는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제 마음에 들었던 선배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단, 다른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날에는 당장 헤어지겠다고 조건을 걸면서 말이죠. 그 이후 오빠와의 연애는 이전에 제가 한 행동들이 전부 괜한 우려였다는 걸 증명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오빠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학교 내에서 유명할 정도로 닭살 커플이 되었고 매일 만남을 가졌죠. 그렇게 대학을 먼저 졸업하게 된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아르바이트로 종종 하던 헬스장 트레이너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회사원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이라 연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근무 시간대가 오후이다 보니 저와 만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가 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가면 되었지만
저도 그때는 교직 이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수님께 잘 보이려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휴무로 쉬는 주말 하루만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죠. 대학 시절에 비해 확 줄어든 데이트 시간이 아쉽긴 했지만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고 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해지다 보니 그 시간들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지난 2년간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로 인해 어떠한 불안과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주차 문제로 밖을 나간 사이 확인하게 된 휴대폰 메시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다보는 여자친구이기 싫어 의도적으로도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쉼없이 계속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으로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이 그냥 넘어갈 만한 것들은 아닌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듯한 내용이었죠.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의 휴대폰의 앱을 열어 그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금까지 연락 오던 그 여자 한 명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은 될 것 같은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몇 사람과 나눈 대화방만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바람을 피는 듯한 내용은 없었지만 남자친구도 대화 상대방에게 먼저 일상을 질문하고 애교도 떠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잠을 잔다고 하던 새벽에도 그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행실에 불안해하며 질투하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들은 누가 보더라도 남녀가 사귀기 직전에 보여지는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썸이었죠. 이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바람을 핀 흔적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무척이나 당황을 하며 휴대폰을 제 손에서 낚아채 가더라고요. 왜 남의 휴대폰을 보고 있어? 왜 이래 진짜? 이전까지는 하지도 않던 행동을 왜 하고 있어? 내가 말도 없이 휴대폰 봐서 미안한데 오빠 밖에 나간 동안 알림이 계속 울리니까 안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안에 내용들 전부 뭐야? 뭐가? 이 휴대폰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별거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안에 있던 내용들도 전부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 전부 뭔데? 무슨 사이길래 그렇게 다정하게 연락을 해? 오빠 나한테 잠잘 거라고 한 시간에도 그 여자들이랑 대화 나누고 있더라? 그게 평범한 대화들이야? 아무에게나 애교 피우고 새벽에 연락하는 게?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그 사람들 전부 내 PT 받는 수강생들이라니까? 너도 내가 월급 얼마 받는지 알잖아.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라는 거. 너랑 이렇게 데이트라도 즐기려면 PT 회원들 신경을 얼마나 써야 하는데. 그래, 그 정도는 나도 알지. 근데 오빠한테 PT 받는 남자 회원에게는 말투, 태도 전혀 다르던데? 그 정도만 해도 친절하고 관심 많은 트레이너로 보여줄 텐데 왜 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행동해? 그 여자들에게 하는 대화는 선을 넘어선 거지. 누가 봐도 썸 타고 있는 대화 내용들이잖아. 예리야, 남자랑 여자들이 같니? 너도 알잖아. 남자 회원들에게 하듯이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자 회원들 다 떨어져 나가. 나도 하고 싶어서 연락하겠냐고. 안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너랑 볼 시간도 없어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들인데 나도 정말 억지로 하는 거야. 여자 회원들한테 평소에도 시답지 않은 대화 나누고 먼저 궁금한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친밀감이 많이 쌓여서 PT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나도 정말 괴로울 정도라니까. 그럼 나한테 잔다고 하고 새벽에 연락한 사람은 뭔데? 그건 그 사람이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낮에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진짜 잠들기 전에 양치하듯이 하는 습관 같은 거야. 그렇게 해야 내가 돈을 버니까. 예리야,
내가 지난 2년 동안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거 봤어? 한 번도 없었잖아. 물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아는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일 뿐이야. 나도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유명해지면 이런 짓들 하지도 않는다고. 나 좀 믿어주라. 응? 내 말이 정 못 믿겠으면 여기 이 휴대폰 가져가서 안에 있는 내용 네가 확인하고 싶은 만큼 더 확인해. 그 정도로 나는 떳떳해. 그 정도로까지 말을 하니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남자친구가 건네고 있는 휴대폰을 가져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이쯤 하자 싶었습니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또 이 정도 하면 딴짓을 할 생각은 접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일 이후에도 가끔 헬스장에 가면 여성 회원들에게만 과한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저의 착각이라고 치부하며 넘겼어요. 저도 같이 운동을 했다 보니 이성의 몸을 만질 때 사심 없이 만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직업의 특이점이라고 치부하고 5년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체육학과 교직을 이수하고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한 사립학교에 체육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도 제법 경력이 쌓이면서 크진 않지만 자신만의 체육관을 차릴 수 있었고 과거보다는 벌이가 많이 나아졌죠. 그렇게 서로 만나온 시간도 길어지고 나름 사회에서 자리도 잡다 보니 집안에서 먼저 저희에게 결혼을 했으면 한다는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저희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어서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이제 막 취업한 저로서는 시간의 여유를 더 가지고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혼기를 놓치면 너무 늦어버린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적어도 내년 안에는 꼭 결혼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더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애 뒤 결혼이라는 당연한 순서처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오랜 연애 끝에 하게 된 결혼이라 전과 다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혼은 신혼이었나 봅니다. 왠지 모르게 연애 초반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묘하게 긴장도 되더라고요. 새롭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었죠. 그러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자가도 장만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집 절반 이상이 대출이었지만 말이죠.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사람과 결혼,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안정적인 벌이가 있고 자가도 장만하니 이른 나이지만 성공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주변 지인들을 차례대로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죠. 가장 가까이 살던 제 친구들을 먼저 부르게 되었고 차례대로 남편과 저의 대학교 때 지인들, 사회생활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고향 친구들까지 불러 집들이를 했어요. 그러다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마지막 집들이던 남편의 고향 친구들이 온 날 터지게 되었죠. 남편이 고향을 내려가지 않는 이상 좀처럼 다 같이 만나기 어려운 자리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남편과 고향 친구들 모두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 제가 몇 번이고 들었던 이야기라 저는 장단만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주방으로 빠져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과 친구들은 제가 화장실이라도 간 줄 알았나 봐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춰서 자기들끼리 소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재수씨, 그 일은 아직 모르는 거지? 야, 그거 알면 내가 오늘 너희들 부를 수나 있었겠냐? 몰라. 아니, 영원히 몰라야지. 그게 바라는 대로 되냐? 나중에 알게 될 상황에 맞춰서 그럴싸하게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매를 미리 맞던지. 이게 미리 매를 맞아서 되는 상황이야? 나도 혹시나 해서 매일 인터넷에 글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어. 하필 요즘 미투, 성폭행 이런 것들로 말이 많잖아. 10년이나 지난 일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내가 요즘 걱정이 많다. 하필 우리 고향 사건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TV에서 우리 고향만 나오면 내가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아이, 됐어. 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괜히 걱정하지 마. 야, 재수씨 돌아오겠다. 딴 얘기나 하자.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모르는 사건에 남편이 연루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제가 영원히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저히 머릿속에서 그 사건이라는 게 떠나지 않자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며 남편이 고향에서 학교를 다녔던 시기 동안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남아있는 기사나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워낙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지워진 기사들도 많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 여럿이 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건이었죠. 사실 검색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기사였는데 이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끔찍하고 범죄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저희 남편이 연루된 일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시기나 범죄자들의 나이 모두가 남편이 학교를 다녔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라 결국 제가 남편 고향까지 내려가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직접적으로 남편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를 크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처 지역 주민들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이름까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남편 얼굴을 보더니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들 입을 모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람이 성폭행 범죄자라니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집으로 오는 내내 제발 몰래카메라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집을 도착해서도 그 다음날 되어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죠. 남편 입으로 사실을 듣기로 했어요. 이 사실이 맞다면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 XX 여학생 성폭행 가해자야? 뭐? 당신 그 말 어디서 들었어? 그게 중요해? 가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말을 하라고. 그게 가해자로 몰려서 처벌받은 건 맞아.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어. 그 당시 내가 어울렸던 친구들이 한 짓인데 나까지 단체로 싸잡혀서 누명을 쓴 거라고. 그날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정말이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자기 입으로 가해자라고 말해놓고? 정말이야. 그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 진작에 잘못되었겠지. 나도 억울해. 그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까지 받았다고. 아무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지금 당신처럼 나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어. 그런데 지금 같은 반응을 보일까봐 먼저 말을 못했다고. 먼저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아니야, 예리야. 나 좀 믿어줘. 남편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일이라며 제게 변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시부모님까지 대동하여 해당 일이 누명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가 남편의 편일 텐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건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방심을 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휴대폰 안에는 무슨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황당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며 기운 하나 없어 보이던 남편이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연애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연애 때처럼 단순히 헬스장 회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예쁘다고 말하고 그 여자가 좋아졌다며 역겨운 말까지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저에게 한 변명 모두 거짓임을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여자들이 자기 주위에 꼬인 게 아니라 자기가 여자들을 꼬이게 행동하고 다닌 거였어요.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사람과 단 1분 1초도 살기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억울해했던 남편도 제가 이전 일들을 들먹이며 대학 시절 지인들에게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며 말을 하더군요. 이혼 소송도 고려했습니다만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한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연루된 사건의 진범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해당 사건을 알아보고 다닐 때 알게 된 기자분께서 당시 취재 내용들과 인터넷에 떠돌며 퍼진 가해자들 신상 자료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 결혼하기 전 이 사건을 숨겼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승소를 했고 위자료 또한 크지 않지만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에는 승소를 했다고 하나 저에게는 상처만 남게 되었어요.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긴 대출은 체육선생 월급으로는 부담되는 빚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사 월급으로는 부족하여 중간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죠. 그렇게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주말이 되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구해지는 대로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매우 바쁘게 살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달은 유독 더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왜 그런 달이 있잖아요. 경조사가 유독 몰린 달. 그때가 딱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생활비와 적금, 그리고 대출 빚을 갚으면 더 이상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탓에 지출이 많았던 이번 달은 주말에 한 개만 하던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해야만 했죠. 그러다 1급이 좀 괜찮던 하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 시간도 짧고 몸도 편한 일이라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신부의 하객을 연기하게 된 저는 앞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식장으로 가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었고 1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식장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식장을 돌아다니며 제가 참석하게 된 결혼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신부 옆 이름이 너무 익숙한 이름인 겁니다. 이혼한 제 전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때까지는 아니겠지 싶더라고요. 아직 이혼을 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랑 부모 측 이름이 과거 저희 시부모님 이름인 겁니다. 그제서야 전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대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신부되는 사람이 그 메시지의 당사자인 여자라면 이렇게 금방 결혼을 하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돈이건 뭐건 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싶었죠.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사람들을 피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제 얼굴 보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멀쩡히 있는 아내를 두고 불륜짓거리를 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잘났길래 그 짓거리까지 해놓고 결혼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식장에서 기다리다 신부가 있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고 버튼을 누른 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오더니 오늘 있을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전 남편과 결혼하는 여자의 친구들 같았습니다. 야,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정화가 너무 서둘러서 결혼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걔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좀 특이했잖아.
꽂히면 다른 사람들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딴에는 7개월 만에 결혼을 선택할 만큼의 무엇인가 있겠지. 거기다 정아 아버님께서 두 사람 소개시켜 준 거라며.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랬어?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네. 그럼 정아네 아버님 헬스장 직원인 거야? 그렇다고 들었어. 개인 헬스장 하다가 잘 안 돼서 아버님 밑에서 일한대. 근데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정아 남편 될 사람 얼마 안 본 거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야, 연애 오래 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 잘 사는 집들 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선택한 사람들 많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부 대기실 쪽을 갈 때까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부터 연락하던 여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난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고 두 사람이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여자 측 아버지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니 제가 목격한 대화의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되었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자기 신랑 되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껴들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제 갈 길 가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사이 남편이 개과천선을 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다 신부 측 아버님이 먼저 소개시켜줬다고 하는 거 보니 분명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인 척하며 연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저와 같은 일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설령 저와 같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건 알려준 다음 후회하게 만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앞서 들어간 신부의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신부 대기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그 친구들이 나오게 되었고 제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당연히 처음 보는 제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니 신부 측에서 당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죄송한데 어느 학교 나오셨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 한정아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한정아 씨가 하객 알바로 온 사람이죠. 아, 근데 혼자 오셨어요? 사진 찍으려면 사람이 좀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정아 씨 결혼하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장근 씨 때문이에요. 네? 제 남편이 왜요? 우선 오해 안 하셨으면 해요. 저 한정아 씨한테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다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박장근 씨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명이인이랑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저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도 한 번 안 사귀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전 여자친구도 아니고 전 와이프시라고요? 저도 일하러 왔다가 전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라 당장에 믿을 만한 증거가 만족하실 만큼은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면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박장근 그 남자 학창시절은 어땠다고 말하던가요? 운동 좋아하고 친구들과 교우가 좋은 학생이라고 말하죠? 이런 일을 했다고는 단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죠? 저는 저를 경계하며 쳐다보는 신부에게 남편이 저질렀던 성폭행에 관한 기사와 함께 인터넷에 그 성폭행 피의자들 신상이라며 떠돌아다니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자는 그 기사와 사진들을 보고는 손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아까 말했듯 제가 한정아 씨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한정아 씨도 저와 같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 사실을 밝히려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선 제가 보여드린 기사와 사진에 관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집들이를 하다가 박장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한 번 정도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기사를 찾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직접 박장군 출신 지역까지 내려서 가서 확인을 하게 되었죠.
다들 오래전 일이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박장근 얼굴을 보여주니 하나같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요. 더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다시 집으로 올라와야 했고 그때 남편이었던 박장근에게 어떻게 되었던 일이냐고 물어보게 됐죠. 그랬더니 자기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 그 사건 때 단체로 싸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고 말을 했죠. 그때부터 박장근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수상했어요. 이 일 말고도 여러 일 가지고 항상 저한테 남의 탓과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이라고 말했거든요. 대부분이 여자 일이었죠. 대학교 때 그 남자랑 처음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도 저희 동기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놈이 여자에 환장한다는 소리였어요. 그때도 저에게 핑계를 잘 둘러대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인 척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속았던 거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트레이너 일하면서 그놈 휴대폰에 여자들 연락이 엄청 많았는데 그게 전부 PT 회원들 관리하는 일이라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워낙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제가 속았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비슷했어요. 그러다 이 기사 사건 이후로 제가 계속 의심하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바람 피우려고 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그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한정아 씨가 방금 전 말한 그 불륜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뻔뻔한 여자인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온 길이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분들이 하는 말 듣고 뭔가 잘못된 걸 느낀 거예요. 저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도 아직 한정아 씨는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내 말 못 믿겠으면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박장근 저놈이랑 이혼한 서류라던가 이혼할 때 제시한 증거들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나서 여자를 쳐다보니 이미 신부 화장이 다 지워진 채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오열을 하는 모습에 제가 더 당황스러웠고 곁으로 달려가 앉아 눈물을 닦아주게 되었죠. 저 진짜 그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아빠가 소개시켜줄 때도 남들 안 보이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 저한테는 그 나이 될 때까지 여자 한번 만나본 적 없다고 했고 자기는 처음으로 사귀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저한테 엄청 순애보에 순정파인 것처럼 말했다고요. 연애는 얼마 하지 않았지만 매일 매시간 저한테 연락해주고 정성스럽게 해주는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사실 제가 성격이 좀 특이해서 왕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만 바라봐주고 저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원했단 말이에요. 얼굴도 훈훈하고 몸도 좋은데 여자 만나본 적 없고 순애보라고까지 하니까 완전히 반했던 건데 저 진짜 그놈이 그런 새끼인 줄 몰랐어요. 펑펑 울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는 여자 때문에 신부 대기실 넘어서 밖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결혼식장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함을 알게 되자 가족들에게도 알린 것 같았죠. 직원들이 무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 측 부모님과 신랑인 전 남편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은 울고 있는 신부 곁에 제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저 하나로 부족해서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걸 알게 되자 또다시 화가 났고 전 남편을 째려보게 되었죠. 남편은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저를 보며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손짓도 저에게 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났던 저는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엉엉 울고 있던 여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제가 말했던 사실들을 모두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어떡해? 나 저 사람한테 속았어. 저 사람 성폭행범에 결혼까지 했던 남자야. 그것도 자기가 여자들한테 찝적대다 이혼당한 사람이라고.
나 이분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런 미친놈한테 속아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옆에 있는 분이 누군데? 정아야, 뭘 알아듣게 이야기해줘야지. 여자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제 휴대폰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넸고 그 내용들을 모두 본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며 딸이 말한 내용들이 모두 진실이냐고 묻는 것처럼 제게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눈빛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죠. 그러자 딸의 곁에서 일어나신 아버님께서 전 남편에게 다가갔죠. 아버님, 정아가 뭔가 오해하는 겁니다. 저 미친 여자가 저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을 믿으세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아버님, 저 1년간 직접 봐오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든 실망시키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신부 아버님에게 전 남편이 뒤늦게 변명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전 남편에게 다가가시던 신부 아버님은 이내 남편을 들어다가 대기실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신부와 신부 측 친구들 때문에 신부 측 아버지가 트레이너 쪽 일과 관련된 건 알고 있었지만 저 연세에 한덩치 않은 전 남편을 번쩍 들어 던져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동그라진 전 남편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듯 눈만 껌뻑거리며 누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신부 측 아버님께서 과거에는 트레이너 단체 중 한 곳의 협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수상 경력도 화려하셨더라고요. 그래, 내 딸에게 내 손으로 소개시켜준 내 잘못도 있다만 과거 깨끗한 척하며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네 놈 잘못을 인정 안 하진 않겠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속인 게 들통나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오늘 자네 다시는 운동 못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단단히 기대하게. 신부 아버님은 그 말을 하고는 전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 때려서인지 아니면 덩치가 큰 놈이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 반항도 못하는 전 남편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이내 그 결혼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죠. 시부모님들도 뒤늦게 찾아와 주먹질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곤 몸을 감싸 막으려고 했지만 신부 아버님 지인들에게 붙잡혀 아들이 맞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전 남편이 맞으며 아파하는 모습이나 그런 아들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 울고 소리치는 전 시부모님 모습을 보는 게 꽤나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신부 측 부모가 신랑을 패는 이색적인 광경에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던 결혼식장 직원들도 그 정도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전 남편을 패고 있는 신부 측 아버님을 말리게 되었고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전 남편이 겨우 몸을 추슬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부 측 아버님의 지인들이 전 남편을 둘러싸아 길을 막더라고요. 큰 덩치의 사람들이 전 남편을 둘러싸자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죠. 이미 잔뜩 흥분하신 아버님이 결혼식장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하면서도 전 남편을 잡으라고 소리치셨고 남편의 추악한 정체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저 새끼 아무데도 못 가게 잡아! 저 성폭행범 새끼 잡으라고! 저놈 완전 저질인 놈이야. 어린 나이에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정신 못 차리고 이 여자 저 여자 껄떡거리며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놈이라고. 저놈이 16년 전에 XX 성폭행 사건 저지른 그놈이라고. 결혼식장이 떠나갈 듯이 소리치는 아버님으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하객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모습도 보였죠. 그쯤 되니 전 남편의 시부모님들은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남편 측 하객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하나둘씩 피하게 되었죠. 결국 홀로 남겨진 전 남편은 거구의 장정들에게 붙잡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 당시 현장을 정리했지만 이미 전 남편은 얼굴이 팔릴 만큼 팔린 후였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오게 되면서 그날의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이고 전 남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저는 경찰에게 진술을 하게 되었던 탓에 사건 뒤의 일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속 시원한 일을 알 수가 있었죠. 우선 안타깝게도 신부 측 아버님께서는 폭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전에 전과가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실형은 사시지 않아도 되었지만 민사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죠. 저도 명예훼손으로 전 남편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공연성이 없어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희와 다르게 전 남편은 잃은 게 꽤나 많았어요. 우선 10년 넘게 자기 직업으로 해오던 트레이너 쪽에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로 인해서 성폭행범이라는 것도 소문이 났고 신부 측 아버님께서 업계 쪽 지인들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외면을 받게 된 거죠. 거기다 뒤늦게 전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지인들도 모두 연을 끊어버리면서 외딴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그나마 연락을 하던 대학교 때 지인에게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지금은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오는 걸 보면 그리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 만족할 만한 결과인 거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따로 격리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또 언제 누구를 만나 저와 그 여성분처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발 그 사람에게 평생 아군이 겹쳐 다시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이곳에 자랑할 만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곧 저에게도 이곳의 사연자분들처럼 좋은 일이 생기겠죠? 왜 안 좋은 일 뒤에는 꼭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생길 좋은 일을 기대하며 다음에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